저는 이 사건이 원청이 진짜 우리 아들 죽였다고 보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맡겨진 나라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이전에 또 12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제대로 진상규명했다면 우리 아들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 또 이렇게 묻혀진다면 또 다른 피해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이 가진 부모 입장에서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처참한지 그런 아픔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나 아빠는 그 애만 보고 삽니다. 그 애가 없으면 하늘이 무너진 겁니다. 얼마나 이뻤는데요. 세상에서 어느 것도 우리 아들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애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삶을 이거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 겪게 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책임지고 지금 원청과 이 나라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우리는 살 수 없고 비참하게 짓밟히고 마구 휘둘려도 된다는 인간이 아닙니까? 우리도 인간입니다. 좋은 거 좋다 할 수 있고 아픈 거 느끼고 왜 이렇게 같은 국민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면서 일을 시킵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렇게 놓여진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로 그런 회사에 안 보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힘듭니다. 왜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나라와 돈 있고 권력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이 힘듭니다. 정말로. 나도 죽었습니다. 애가 죽으면서 나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어떡해요? 저는 그러나 제가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남아있는 우리 용균이와 같은 같이 일하는 그런 애들,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애들 다 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주면 정말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아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그것만 생각할 겁니다. 저는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아픔 다른 사람한테 정말로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다 살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죽으면서 부모도 죽는 그런 아픔 겪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저한테 위로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위로가 안 됩니다. 정말 위로는 이 사회가 제대로 바뀌어서 그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 목숨 지키는 게 저한테 정말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 영상을 며칠 전에 봤는데 또 봐도 정말 처참합니다. 아이가 죽으면서 나도 죽었다. 저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저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눈물을 많이 쏟아내셨으면 눈물이 메마른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은 이 자녀를 잃은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정당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목소리 내주시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많이 못 보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청와대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컨베이어 운전원 김용균 씨의 죽음은 쓸쓸했다.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지만 이 광경을 보고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줄 동료는 옆에 없었다. 컨베이어 벨트가 장기 검사를 받을 정도인 위험시설인데도 그랬다. 숨진 김 씨 곁에는 식사용으로 준비한 컵라면이 놓여 있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 때와 똑같은 풍경이다.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시킨 것이다. 발전소 측은 또 사망한 김 씨를 발견하고서도 5시간 동안 경찰과 병원에 알리지 않고 대책회의를 했다고 한다.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피해자의 손해를 복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대책이 뭐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사고를 수습하는 도중에도 바로 옆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고 한다. 태안화력 소속사인 한국서부발전이 보고한 최근 몇 년간 사상자 자료에 여러 명의 사고 사망자가 빠져 있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1위 경제국이지만 산재 사망률만큼은 독보적 1위다. 지난해에만 964명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중 41%가 하청 노동자다.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험하며 더럽고 힘든 3D 일은 대부분 하청업체 비정규직이 맡는다. 산재 위험이 큰 대형 건설 현장과 조선업종은 산재 사망자 중 10중 8구가 하청 노동자들이다. 이래선 젊은이들에게 힘든 일을 하라거나 중소기업에 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위험한데 누가 기꺼이 그 일을 맡겠는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사고를 방치한 원청 기업을 엄단하지 않고선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모두가 안전한 선진국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네, 이 사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고 김용균 씨의 사고 내용을 다룬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직접 썼던 안전으로 인해 국민들이 눈물 짓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 이것이 떠오르는데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 대한민국은 더 안전해졌습니까? 물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도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고 얘기했다면 적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련이 있었다면 적어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앙이란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본 많은 정치인들이 겉으로만 위로하는 척, 겉으로만 안타까운 척 하지 마시고 정말로 11위 경제국답게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것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제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